우선 저희 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 전공 19학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 미와 수업을 뜻하는 슐랭이라는 독일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수업 미슐랭 팀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탐방 동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중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라는 멘트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옆 사진에 보시면 200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2020년인 현재까지도 창의력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창의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배우는 수업의 질보다는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창의력을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틀리는 것, 실패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이를 보완할 방법이 무엇이지 고민하는 도중 어떤 기사에서 독일이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독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전 예체능 활동과 학생 평가 방식,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교육 이 네 가지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탐방을 떠나기 전 사전 교육 및 조사는 이 순서대로 받았습니다. 먼저 정종원 교수님과의 컨설팅에서는 창의성의 본질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지적 자산의 연결에 대한 결과물이 창의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과 암기력이 뛰어나서 지적 자산을 쌓는 데는 되게 강국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 자산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창의성이 부족하여 실용적 교육이 뛰어난 독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님 원장님과의 컨설팅입니다. 박창림 원장님께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중 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Just do something. 실패는 재산이며 실패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 때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서망 선생님과의 컨설팅이었습니다. 여서망 선생님과는 컨설팅을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 창의력보다는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하셨으며 두 번째로는 낮은 취업 성공률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전공보다는 취업에 더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셨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장점이자 단점은 잘하는 것을 보편화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국영수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컨설팅이 끝난 후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개개인의 학생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또한 습득하고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남호 교수님과의 컨설팅입니다. 김남호 교수님과는 많은 얘기를 하였지만 그중 독일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독일 대학의 논문은 주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학생의 자율성에 의존시킨다고 하셨으며 철저히 근거를 묻고 따지며 표현과 글쓰기를 중점으로 교육한다는 말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또한 김남호 교수님께서는 독일의 문화, 예의, 음식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팁으로 알려주셔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떠나기 전 사전 조사를 주로 6가지로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위해 안내서와 설문조사 구울폼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여러 번의 컨설팅으로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대학 커뮤니티에 가서 직접 독일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현지 탐방은 짧게 사진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현지 탐방을 바탕으로 저희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구글 폼으로
비교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인데요. 운동 혹은 악기나 일주일 중 예체능을 즐기는 횟수를 보면 독일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예체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토론, 발표, 영재반 수업 외에도 피아노, 수영, 플루트 등 예체능이나 자연 진화 수업 또한 창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인 달리아와 인터뷰를 할 때 어렸을 때 배운 교육 중 어떠한 것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냐 물어봤지만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예체능 활동이나 손으로 진행하는 실습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멀싱과 다니엘의 인터뷰에서는 대학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어떻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을 평가하는 평가지와 포인트 학점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들의 평가지인데요. 보통 보면 점수로 매겨져 있거나 하는데 그냥 이렇게 독일어로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멘트로 평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점수 또한 있습니다. 13, 14, 15점이 1등급인 것으로 보아 절대평가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절대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포인트를 따기 위해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보다 서로 협동하는 모습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평가는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등수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아하면 여기 다 등급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의 등수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독일에서 경험한 것들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평가가 학생들이 답이 틀렸을지라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냄을 학생평가 정책에서 볼 수 있었고,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끼리 질의응답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보아 협동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책과 실습책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론이 끝나면 현장으로 가서 실습을 해보는 걸 보아 현장 중심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교육 방식을 비교하여 교육 방식, 분위기, 유아 교육은 앞서 설명드렸고 이로 인해 성향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실패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탐구하는 모습이라 생각하였고, 한국 학생들은 실패를 하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 탐색하는 성향이 크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것들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적 자산을 위해 이론 중심 수업과 암기 주입식 교육을 한국에서 그대로 가져오되, 이런 지적 자산들을 연결하는 방법인 창의력을 요구하는 수업과 전공 적합성과 적성에 맞는 수업,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 방식을 새로이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끝내기 아쉬웠습니다. 독일에서 창의성을 배워온 만큼 그를 활용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봤습니다. 이 시스템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절대평가, 표현 능력,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 형식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평가 형식 자유 선택제를 제안합니다. 평가 형식 자유 선택제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평가받을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통 교수님께서 다 수업을 하신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유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 우리 수엘리베 이런 것도 노래로 외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뛰어난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또는 과제에서 자유 형식 결과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팀워크 평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팀워크 평가 지도 작성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학생 자율평가 학습 일지 또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평가 형식 자유 선택제의 기대 효과는 창의력, 협동심, 사고력, 자율성 등 대체로 상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한국 교육 방식과 비교하여 학습 진도는 비교적 느리겠지만 학습 효과는 장기적일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 사고력, 팀워크 다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대평가이므로 스트레스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 응용 및 활용 능력 또한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평가 형식 자율선택제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묻고 답해보았습니다. 평가 형식 자율선택제가 초, 중, 고뿐만 아니라 울산대학교에도 실제로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울산대학교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수업 중 중점 교양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중점 교양 중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이라는 수업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인간관계 및 리더십 훈련이라는 수업에는 리포트를 제출하는 게 있는데 이게 40%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 대신 저희 평가 형식 자율선택제를 대체하면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 생각하였고 전기공학부의 전공 과목인 디지털 회로, 설계과제, 회로 이론 등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눈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영단어 20개를 그냥 눈으로 외운 사람과 자기가 영작하고 싶다 해서 영작을 하는 사람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로 외웠습니다. 이는 일주일 뒤에 다시 이 영단어를 물어봤을 때 눈으로 외운 사람보다 문장 만들고 그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방법으로 외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암기율을 자랑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는 평가 형식 자율선택제는 학생들이 직접 팀원들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팀워크 그거 종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보단 비교적으로 학생들은 경쟁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울산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형식 자율선택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